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자, 두 분의 정치 파발마 지금 헐레벌떡 막 도착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두 번째 정치 파발입니다.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날이 조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대통령실이 청취자 여러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요.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영상을 트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취임 1주년인데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들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두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조금 전에 이제 떠났어요. 네. 예,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먼저 관련 육성을 들어보겠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 번역을 해드리면요. 저 자신은 당시에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자,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자, 이 해석을 좀 해볼까요? 이 뚜렷하게 뭐가 어떤 건지 먼저 어떤 분이 한번 해석하실래요? 뭐 저는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진전된 사과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앞으로 저는 개인이든 국가든요 너무 과거에 얽매이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거 과거 좀 집착보다 미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과거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일본보다 우리한테 더 피해 준 게 중국 아닙니까? 6.25 때문에도 우리 몇백만이 죽었잖아요. 근데 중국에 누가 올 때마다 야 과거 사과해. 또 병자호론 때 그 삼전도 쳐들어온 거 사과해. 자꾸 이게 또 북한이 김정일 만나면 6.25 침략인 거 사과해. 이렇게 과거만 집착하다 보면 미래가 안 돼요. 100년 동안 싸운 영국 프랑스도 협조를 했고 1차 2차전 싸운 독일하고 프랑스도 협조하잖아요. 왜 우리가 일본한테만 그럽니까? 네. 중국이 피해를 훨씬 많이 주고 침략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한테 또 사과하라고도 안 해요. 우리 진보 쪽에서는. 네. 왜 일본한테만 이렇게 과거에 연연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중국이 6.25 때 쳐들어온 거는 더 최거이잖아요. 아니 그 사례를 드시는 게 사례 든 게 그 아니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일어난 건데 아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6.25 때 그럼 중국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몇백만이 죽은 거는 왜 사과 요구 안 합니까? 네. 제 말은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발언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자, 서 변호사님은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인데, 자, 봉 교수님은요? 아니, 과거를 정리 안 하고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래로 나가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의 관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고 합시다. 피해자가 그러면 가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아무런 변상도 안 하고 아무런 보상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냥 괜찮으니까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서 변호사가 들었던 얘기들은 다 전쟁과 관련된 문제예요. 침략을 해 전쟁을 했고 일본 우리나라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못된 짓도 했고 그리고 징용 피해자들도 끌고 가가지고 자기들 나라에 가서 일 시켜 먹고 돈도 안 주고 그런 나쁜 행동을 했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러면 사과를 진정으로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부치 선언을 해서 사과했다가 다음 정권 들어내가 또 입장 바꾸고 아베는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고 아베 정권 이후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시다 이 사과는요.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게 공식 입장이냐.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을 했더니 개인 입장이에요. 개인적 감정이래요. 물론 기시다 총리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슬프고 뭐 힘들고 슬픈 경험한 데서 가슴 아프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뭡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예요. 왜 이런 얘기를 왜 사과를 안 해요? 법적으로 책임질까 봐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비껴나면서 워낙 비판이 많고 논란이 많으니까 윤석열 정부 좀 도와주려고 한다는 게 결국은 개인적으로 사과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기시다 개인의 사과를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일본 정부의 공익적 사과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해석을 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법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도 육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65년 그 청구권 협정과 또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네, 제3자 변제안이 완결성을 갖고 있고 유일한 해결책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인데, 자, 손정익 변호사님. 지금 이게 그때요 65년에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한테 직접 배상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이걸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우리 국가한테 주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알아 다 국민들한테 줄게. 이래가 대신 돈을 국가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이게 그때 받은 돈 돌려주세요, 일본에. 왜냐하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국가가 대신 받아놓고 지금 일본 보고 또 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받은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때 받은 돈이 이자하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국가가 국민한테 주든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때 6천억 이상 국가가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가가 다 국민한테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피해자들한테 배상해 주려면 국가가 대신 돈을 받아갔으니 그때 왜 돈을 받고 안 주느냐 말이죠. 이거는 우리 국가 잘못이에요. 지금이라도. 따라서 저는 뭐 자꾸 이게 일본한테 요구할 게 아니고 좀 있으면 이게 북한도 일본하고 수교할 겁니다. 그럼 이게 북한 정부가 일본한테 뭐 몇억 불이든 몇백억 불이든 받아가겠죠. 받아가는데 북한 주민이 또 요구하면 됩니까? 국가가 받아가가 국민한테 주든지 아니면 직접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봅니다. 아니 법조인이시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대통령도 검찰 출신 법조인 출신이고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이 국가가 배상받은 거 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고요.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죠.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고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3자 변제안이 나온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3자 변제안이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우리 정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 반컵 채워놨으니까 나머지 반컵 일본이 해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뭐 해줬는데요? 지금 기시다 총리 와서 이번에 이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나 아니면 전범 기업이 돈 낸다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대체 그렇게 양보를 해가지고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3자 변제안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일본 정부가 성의 있게 답을 해야죠. 특히 전범 기업들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보상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대체 이게 법조인이고 법치를 중요시하고 자유를 중요시하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오염수 방류 요 문제도 짚어볼게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현장에 시찰단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23일, 24일 이때 보낸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찰단이 아니고 시찰단이란 말이죠. 네. 예. 시찰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올 여름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돼 있는데 7월에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6월에 그게 나오거든요. IAEA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아마 방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기시다가 얘기했던 게 한국 시찰단이에요. 시찰단 2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문 아마 1박 2일 정도 가는 것 같은데 1박 2일 동안 뭘 검사를 합니까 거기서. 그리고 시찰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시찰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뭐 의원들이 어디 외국에 나가지고 시찰하고 견학하고 오고 그게 시찰이잖아요.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케인 라디오 생방송 두 분이 치열하게 말싸움하는 거를 구경하러 오면은 그 김 PD가 시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찰이 아니고. 천 PD PD들은 사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찰을 하는 거죠. PD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찰하는 그러니까요. 거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IAEA예요. 거기 그 어느 나라가 돈 되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1등이 누구냐면 미국이 제일 많이 돼요. 그 운영 경비를.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일본이에요. 그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요. IAEA에게 일정 부분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저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압박을 가했다 안 가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IAEA 입장에서는 운영 경비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미국과 일본이 1, 2, 3등 1등과 3등으로 많이 내요.
그러면 공정하게 할지 안 할지도 제가 모르겠고요. 네. 공정하게 한다 해도 우리 국민에게 1%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절대로 이건 방류를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1박 2일 동안 와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저는 그리고요. 이 검증단 그러니까 시찰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검증단을 만들고 검증단의 규모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해서 가서 오랫동안 좀 차분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저 증거 없는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아 증거 없는 잘못했다가 압수수색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방류의 정당성만 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거죠. 이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지명 교수님 얘기하는 동안에 서정욱 변호사님은 네. 맞은편에서 미소만 짓고 계시는데 뭐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니 이런 문제는요. 네. 옛날에 과학으로 접근해야 돼요. 괴담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 사드 할 때 사드 전자파 때문에 사람 몸이 타 죽는다 했잖아요. 지금 사드 전자파 때문에 타 죽은 사람 있어요? 광우병 때 뭐 내가 총통 터지고 뭐저 하면서 광우병 걸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게 괴담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과학으로 접근하는데 자 보십시오. 과학입니다. 방출하면 제일 피해보는 게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제일 피해보는 게 일본 국민이에요. 일본 동해안에 방출합니다. 자, 일본이라는 정부가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된 정부인데 자기 국민이 피해보는 걸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해류가 어떻게 도느냐?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미국 국민이 피해보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에 호주 이래 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대만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우리 그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거에 1년 가까이 지나서 그 사이에 일본 국민, 미국 국민, 호주 국민, 특히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요. 이미 다 해로운 거는 걸러내고 그다음에 뭐 삼중 수소 일부 있지만 우리나라가 배출한 게 더 많아요. 저는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 정부가 방출하면 안 믿어요. 그건 후진 정부입니다. 독재 정부예요. 은폐예요. 몰래 러시아나 중국이 핵이 많거든요. 네. 몰래 방출할 수 있어요. 일본 정부는 믿어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선진화된 정부예요. 일본 정부의 과학은 믿어도 무슨 제가 이런 일본 질문 국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반론치 않아서 예.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일본의 과학은 믿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남해안이나 해안가에 사시는 어민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광우병하고 사드 괴담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드 불안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타 죽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과학은 안 그래요. 글쎄요. 아니 자 1차적으로 타죽는다는 얘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증거를 대시고요.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서 서정욱 변호사한테 그건 이제 그렇다고 치고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첫 번째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일본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이거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 후쿠시마에 사는 분들은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국민들이 다 동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사실은 시민들의 반대 그다음에 민주 진영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일본이 뭐 안전하기 때문에 내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해류를 타고 온다는데 이것도 검증이 필요해요.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걸려서 우리나라 온다고 해서 이게 안전하냐? 그러면 원자력 삼대 뭐죠? 원소들 이런 부분들이 안전히 제거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삼중수소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그냥 섞어서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단 1%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반드시 반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요. 두 분 MBC 100분 쇼나 KBS 심야 토론에 그대로 좀 나가셔서 더 치열한 토론을 좀 벌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 양국 정상이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때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한 거죠. 양국 정상이 이제 그 추모를 한다는 거니까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미래로 나가는 거죠. 저는 뭐 아주 잘한 행위다 이래 보이고요. 일본하고도 이제 이번에 경제 문제, 반도체도 이게 여러 가지 공급망 구축도 합의했고,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복귀시키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하나 미래로 나가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5글자 받고 있습니다. 말실수 차단. 잘 생각했소. 자신이 없네. 1년 뭐 했노. 기자 피하기
왜 소통 안 해? 예. 다른 분은 좀 길게